3대 요구가 거절된 거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그냥 약간 그런 식으로. 어젯밤 여권 인사 22명이 번개 만찬에 모였습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익명 보도를 통해 이날 대화 내용이 알려졌죠. 3대 요구를 거절하고 후대접을 한 대통령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고 하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이 말을 각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말했다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가 용산과 손을 잡고 김 여사 문제를 함께 막아내려는 것처럼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에선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각색이라 말하는 건 대통령실에 침을 뱉는 것이다. 아직 갈등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네, 연일 의미심장한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은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성치훈 의원님, 지금 누가 돌을 던지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야당, 한동훈 대표, 언론, 국민 누굴까요? 야당 대표가 던지더라도 또 국민의힘 대표가 던지더라도 언론이 던지더라도 결국은 국민들이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나 언론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요. 일반적인 지도자라면 국민께서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면 돌을 던지지 않도록 해야지라고 고민을 하는데 그냥 업보로 생각하겠다. 그냥 던질 테면 던져라라고 생각하는 게 매우 문제인 것이죠. 사실 이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거는 보통 개혁할 때 왜냐하면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안이 김건희 여사의 방탄이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방탄이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개혁인지 아닌지를 구분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돌을 맞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의대 정원 문제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들을 악마화시켜서 국민들과 의사가 서로 돌을 던지게 만들었죠. 그 이전에 있었던 노동개혁, 노동자들에게 국민들이 돌을 던지게 만들었고 사교육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 종사자들에게 돌을 던지도록 만들었거든요. 이처럼 국민들의 뭔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던질 수 있는 돌을 본인이 맞겠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서로에게 던지게 만들어 놓고 본인의 그 부인에게 향하는 김건희 여사에게 향하는 돌만큼은 본인이 다 맞겠다. 다 참 대단한 애처가 나셨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국민들께서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을 업보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 업보다라고 되돌려 드렸습니다. 김인영 의원님, 요 며칠 대통령의 발언 쭉 한번 보면 지난 17일 그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던 그날인데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21일 어제죠. 그제입니다. 집사람이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한다. 이게 한동훈 대표 만났을 때 했던 발언이고요. 어제는 부산 범어사를 찾아서 돌 던져도 맞고 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저 두 번째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해라는 부분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판, 비난이 이어지는데 이 비판, 비난에 무뎌지게 되면 결국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비단 윤석열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정부가 다 그래 왔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때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정권이 끝날 때쯤 돼서야 부동산 정책은 뼈아프다라는 말을 했을 만큼 그런 현실적 괴리가 생기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인식 괴리에 대해서 좀 국민과 안 맞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서 대통령께 건의를 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루빨리 한동훈 대표의 건의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여론의 그런 인식에 대한 대통령께서 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한 개혁신당의 경민정 대변인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개혁신당에서도 굉장히 날선 비판의 논평을 내고 있죠. 그렇죠. 굉장한 괴리가 있는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중요한 거는 돌 맞을 만한 장소에 잘 안 가세요. 범어사 가셨잖아요. 범어사 가셔서 또 위로를 받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관련된 뉴스에 달린 댓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왜 안 오시나 내가 잘 던져드릴 수 있는데 이런 댓글들이 막 줄을 잇더라고요. 예. 참 웃지 못할 말들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출마했던 많은 지방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선거운동을 할 때는 차가운 바닥에 서서 이렇게 피켓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거운동을 했는데 네.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거꾸로 보이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반대하는 피켓들을 막 걸고 계시는 농민분들이 막 계셨거든요. 근데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근데 맨바닥에 서서 거기서 이렇게 막 시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서 정치인을 잘못 뽑아 놓으면은 이렇게 또 국민이 맨바닥에 서야 하는구나. 네. 이런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의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참담한 느낌입니다. 대통령님, 80%에 이르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당 대표에게는 존댓말을 좀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한 여자의 남편에게 국가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자, 첫 출연인데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아서 기대가 됩니다. 김보현 위원님. 예. 오늘 보수 언론으로 꼽히는 언론들의 사설, 칼럼, 제목만 봐도 굉장히 세거든요. 유난 면담 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이런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예. 그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최대 업적은 국민 통합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언론사들의 논조도 통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진보 언론이니 보수 언론이니 구별이 없어진 이유는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거든요. 상식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당연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정우상 논설위원을 잘 압니다. 같이 청와대 출입했던 동료 언론인이고요. 네, 조선일보요. 예, 네. 칼럼 제목이 제3자 회동,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냐고 하는데 그 원 저작자는 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만나기 전부터 독대냐 면담이냐 이 얘기 나올 때부터 저는 그래요? 예, 셋이 만나지 않고 뭘 결정할 수 있겠냐. 윤석열 대통령의 배후자이자 결정권자인 김건희 씨가 그 자리에 앉지 않고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법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원작자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명태균 씨도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 무사는 아무것도 별 수 없습니다. 어깨에 올라탄 주술사가 방향을 지시하고 어느 정도로 강도로 베라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죠. 언론사들의 논조가 바뀐 게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 제가 면밀히 보면 동아와 중앙일보가 먼저 조금 더 그 대열에서 이탈했고 조선이 뒤늦게 합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도 아는 거죠.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 만나면 민심을 다 접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심리적 탄핵 상태를 넘어서 정말 탄핵할 결심을 하기 직전이구나. 이런 상황들을 잘 아실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창출과 유지에 기여를 해왔으나 발을 빼야 될 시점이다. 이거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친한계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용산은 지금은 말을 각색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만찬 자리 해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흘러나오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각색할 때가 아니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말이 있었고요. 대통령실에서 즉시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무조건 각색이라고 하면 대통령실 향해서 침을 뱉는 것이다라고 저희 JTBC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대통령실 관계자의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왜곡이라는 건지 말을 해달라. 그러면 살펴보겠다고 다시 한번 한동훈 대표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성춘 의원님, 지금 면담하고 이틀 지났거든요. 점점 날선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 수위는 점점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이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말한 3가지 제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다 거부를 한 상황이고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친윤들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탄핵만 막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선 특검만 막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자. 왜냐하면 지금 낮은 국정 지지율, 낮은 정당 지지율 이런 것은 임기가 제한적인 인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한동훈 대표에게는 부담이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없다. 그리고 당분간 큰 선거는 2년 뒤에 지방선거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선거 때 패배를 하면 책임은 한동훈 대표에게 또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특검, 탄핵 이것만 막으면 된다라는 그 자세인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저희가 특검법을 얘기할 때 민주당은 지금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잘못이 있다라는 걸 자백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 있는 걸 파헤쳐 보자잖아요. 이 탄핵이나 이런 것들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고 또 유죄를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특검법에는 결국 민주당 맘대로 하는 특검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검사만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검사들이 다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검이 탄핵으로 가는 빌드업이다. 저는 뭔가 이걸 파헤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가 드러날 수 있는 뭔가 있다라는 것을 자백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한 쪽에서는 오히려 이걸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꽉 막혀 있는 정치를 풀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사실 한동훈 대표랑 친한 쪽에서도 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해왔잖아요. 네. 저는 그건 단순히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좀 그래도 설득해보려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독소 조항이 있다, 뭔가 반위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던 것이지. 왜냐하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도 역시 여당은 특검 검사 추천에 개입할 수 없었고요. 그때도 수사 대상 15가지나 됐습니다. 예. 지금 13가지의 야당이 추천한다? 그때랑 전혀 다른 것이 없었고 기억해보면 그때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결국 특검 검사로서 활약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아마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특검법에 대한 좀 명분을 민주당에서 준다면 예를 들면 좀 수사 대상을 조금 줄이고 추천 방법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말한 제3자 추천 특검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의 명분을 준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랑 친한 게가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특검을 수용하는 것 이것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6년, 2017년 특검 얘기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저희 방송 여는 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16년하고 지금 비슷한 거 아니냐? 당시에 새누리당보다 지금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세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포인트는 그 말의 포인트는 민주당의 시각에서 보면 되게 맞는 말인데 예.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분당이나 아니면 그렇게 탈당 그런 얘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제 조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활동을 자제히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저희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에 대해서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너무 악법적인 요소가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2016년에는 특검 추천안이 민주당에서만 했다고 했지만 그때는 분명한 사실은 새누리당이 양보했고 합의를 한 겁니다. 지금은 합의를 하지 않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고 있고 야당이 단독으로 발의하고 있는 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식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한 당 원내에서 일부 의원, 극소수 의원이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게 절대로 당론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아무래도 갈등이라기보다는 그저께 면담을 통해서 오갔던 얘기에 대해서 이제 후속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 거죠. 네.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달라. 이제 대통령실에게 전달을 하겠죠.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할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검을 수용하는 것은 당론이 절대 될 수가 없다. 의원 몇 명이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전체 의견은 아니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 몇 명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에서는 해봅니다. 자, 친한계 만찬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요. 어제 22명이 모였고 참석자들이 나올 때마다 취재진들이 붙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늘 내부 소집한 배경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제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있는 상황들을 조금 심각하게 검증하고
면담 얘기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면담 얘기 좀 하고 어떤 그 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서로 뭐 의견도 교환하고 그 정도였었어요. 추 대표님 만찬 관련해서 얘기 나왔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좀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네. 장동혁 최고위원은 말을 굉장히 아끼네요. 평소와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김윤영 위원님, 22명, 22명 네. 모였는데 저렇게 표면적으로 아끼고 있는데 내부 분위기가 어땠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굉장히 홀대를 한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네. 부글부글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제 저 만찬 자리가 모인 자리가 처음부터 뭐 대표님이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공식적 형식을 갖춘 자리가 아니라 네.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어제 그저께 만찬 회동 장소를 보면서 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이거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네.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 어느새 인원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공개를 할 마음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원이 많아지면서 이 기자분들의 취재력이 좋아서 그런지 이게 예.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기자분들한테 언론에 공개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내부에서 오갔던 얘기 자체는 그냥 한동훈 대표께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찬 때 어떤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 전국에 대해서 탑할 자신감을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전국을 하셨습니다. 탑할 자신감을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내비쳤다. 네,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가고 있는 방향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 여론을 함께 힘입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점을 강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를 성공을 향해서 강하게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럴까요? 예, 그렇겠죠.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일부 보도를 보면요, 김보엽 위원님. 예. 친한계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한 불만을 상당히 제기했다. 그러니까 그제 면담 끝나고 돌아갔는데 만찬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그래서 원내대표 성토장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조국 혁신당에서 파악하시는 정보는 있나요? 그쪽 정보는 아무래도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일단 김윤영 위원 말씀 두 가지를 반박하고 싶습니다. 언론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면 정치부 기자들이 없는 공간에서 만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의도 한복판에서 기자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드셨어요. 예. 봐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만찬 한 2시간여 전부터 기사가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016년, 17년 때처럼 분당이나 탈당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도 미리 분당이나 탈당을 염두에 두고 뭔가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탈당을 해서 결국 탄핵의 대열에 동참을 했던 거죠. 그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과거 그림을 하나 떠올려 보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당선 이후에 국민의힘 만찬, 지도부 만찬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두지 말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대표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와줘라. 이런 얘기보다는 네. 한 대표가 딴짓하지 말도록 못하도록 잘 감시해라. 이렇게 해석을 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미는 후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생각을 보면 한 대표 당신만 대표야? 나도 대표야. 난 원내대표지만 나도 선출된 권력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대표에게 끊임없이 보내는 신호는 당신 원내잖아. 원내 일에는 참견하지 말지.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관 이거 추진하겠다. 네. 한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오늘 당장 확대 당직자 회의 이후에 추경호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원내의 문제다. 예, 바로 반박을 했죠. 예, 원외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사안이 아니고 의견을 모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한 대표와
대립각을 분명하게 세울 것이며 앞으로 용산과 직거래를 하는 사람은 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 만남 직후에 만찬을 하면서 그 확인을 해준 거죠. 네. 자, 좀 전에 보셨던 저것, 특별감찰관 도입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회의 때 나왔고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다. 의총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완전히 선을 긋는 이야기를 한 것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 약간 뭔가 상황이 다른 얘기를 한 것인데 경민정 의원님. 네. 저 여당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저렇게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얘기를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하는 것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우회적인 말 돌림을 계속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정치가 아무리 돌림말 잔치라고 하지만은 추경호 원내대표님의 경우에는 기자들과의 회견 자리에서 의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 말 말고는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그 말만 주야장천 하다가 퇴장하셨는데 이게 당무를 보는 사람인지 대통령 비서실장인지가 도무지 헷갈릴 정도로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고 답답했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죠. 당대표가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주도하게 되면 원내대표는 그 정책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당대표가 특별감찰관 얘기를 꺼내자마자 북한 인권재단을 거론하면서 은근히 물타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윤 대통령께서는 민주당과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냐. 내 편 왜 안 들어주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계시지만은 원내대표의 이런 행보 자체는 민주당이 그냥 얹혀가려는 게 아닌가. 네. 민주당에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들 거론하지 않으면 끝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계속 미뤄지잖아요. 그런 시기도 놓치게 될 텐데 이게 과연 국정 운영을 하려는 자세인지가 과연 의문이 들고요. 국민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납득을 하실지가 의문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임명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여당 투톱의 긴장 조짐,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어떤 이탈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특별감찰관 이야기는 이 본질에서 전혀 벗어난 이야기거든요. 예. 사실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한다고 한들 이건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찰하겠다는 뜻이지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본질과 좀 벗어난 얘기를 갖고 마치 이것이 해결책인 양 주장하고 있는 것도 전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해결할 일이다라고 말한 것 전 말씀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내대표고 입법부 소속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있다면 왜 자꾸 행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인은 지금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고 지금 입법부의 원내대표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 온 사람입니다. 온 사람입니다. 물론 그 집권여당이라는 큰 바운더리는 있겠지만 입법부 소속으로서 본인이 민심을 대변해야 된다는 그 역할. 지금 보수 지지층조차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외면하면서 계속 뭔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저는 그 지역구나 이 보수층 지지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 역시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그 차별화를 하는 것, 물론 한동훈 대표가 끝까지 이 입장을 고수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건데 본인을 뽑아준 62%의 지지층, 이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20년, 2년 이런 것보다 그 대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에 더 방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는 건데 네. 이것을 끝까지 추진을 해야지 뭐 특별감찰관 도입하면 이게 해결된다라는 식의 뭐 입장을 갖고 있다면 저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끝까지 뭔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까지 가지 않는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특검에 대한 질문을 드리냐면 한동훈 대표 오늘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를 거론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민주당 정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 된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특검을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개인 당리 당략을 보면 국민의힘은 다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동시에 나가서 민주당이 그 결과에 불복하거나 또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일 경우에 저희는 그것을 막고 국민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것을 설명할 면목이 있으려면 네. 최소한 지금 가장 국민들께서 좀 불편해하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특검이란 아닙니다. 아까 뭐 특별감찰관 제도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코너에 몰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현재 진행형의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충분히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하거나 그런 의사는 전혀 없다는 점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보엽 위원님. 예. 국민의 요구가 해소된 상태여야 된다. 국민의 요구는 뭐라고 조국 혁신당은 보십니까?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죠.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각종 의혹,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천에 개입하거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거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때 하라고 있는 게 특검제도지 않습니까?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이런 의혹들을 모두 해소해라. 이게 국민의 요구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천수답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들에게 악재가 생기면 그게 마치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국민의힘에게 이득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표는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상황을 타개해서 벌어야지 그렇게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천수답은 안 된다라는 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